협상 앞두고 이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에 가장 무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군함에 최고 무기를 싣고 있다. 이게 뭐냐? 최고 무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바로 뉴클리어 파워, 핵무기입니다. 전략 핵은 아닐 거예요. 전술 핵 정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란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최고 무기라면은 통상 토마호크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거는 벌써 여러 번 사용했던 것이고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 무기는 핵일 것이다 라는 거죠. 핵을 갖고 어디를 때린다? 하르그 섬을 때리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뉴스로 도배가 되는 나라가 한국이죠. 요즘은 그 TV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시사 뉴스 굉장히 많잖아요. 프로그램들이. 트럼프 대통령 뭐 이란 전쟁 이 이야기가 거의 한 절반이에요. 절반.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도 지금 다루는 뭐 주된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 단순히 이란 전쟁 말고도 그 부정선거 이야기도 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 힘, 물리적 힘이 되겠죠. 유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일하다. 한국 안에서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 한 방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 한 방. 자, 야구방망이 들고 저렇게 크게 한번 휘둘러 주기를 기대하는데 말이죠.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이분은 굉장히 전략적인 유형입니다. 말이 말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세게 때렸다가 또 풀어줬다가 뭐 강원 양면을 그냥 능란하게 구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왼쪽에 트럼프 강력하게 재정비하겠다. 자, 이란이 지금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중동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 이란에게는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그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이번에 2주간 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그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선 게 아니에요. 더 센 것을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란이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준 겁니다. 자, 한편 이란도 고통을 이제 겪고 있죠. 그래서 자산 동결,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죠.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이란의 자산 동결이 모두 이게 지금도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제해달라고 지금 곡소리하는 게 이란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관련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이란이 휴전을 해놓고 가정스럽게도 지금 거기서 호르무즈를 지금도 여전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 하루에 16척 정도 자신들이 허용하는 배만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 관련된 배라고 하는 것이 이란 관련 배라든가 중국 관련 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전형적인 깡패짓이죠. 꼼수고 말이죠.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갈취로 보더라고요. 갈취.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통행세가 되고 말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30억 정도 된다 그러죠. 유조선 한 척이 지나가는데 30억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 기름값은 엄청나게 또 올라가겠죠. 전세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도저히 이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경유값, 휘발유값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가스값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2판 4판입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도 없고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이란에게는 아무런 카드가 없다.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 만일에 섣불리 이제 이렇게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고 덤벼들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이번에는 하나의 문명을 지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센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정규 이제 병력을 통한 어떤 그 맞대결은 어렵습니다. 그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 뭐 드론이라든가 아직도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 이제 미사일, 그 이제 산 속에, 산 안에 아예 거대한 터널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살아있다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는 전쟁을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협상을, 벤스가 협상 대표인데요. 벤스 부통령에게 아마 그 카드를 쥐어줬을 겁니다. 우리 미국은 이런 것까지도 갖고 있어 라는 것 말이죠. 그게 과연 뭐냐. 전략 핵은 아닐지 몰라도요. 적어도 전술 핵 정도는 충분히 투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비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분인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을 때는요.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르그 섬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란은 끝나는 겁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딴 거 아닙니다. 하르그 섬을 날려버린다 그거죠. 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비, 이런 짧은 문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비. 이 재정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에 최고의 탄약과 무기를 싣고 있다. 완전한 괴멸을 하는데 이미 사용한 적이 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저는 이것이 전술핵일 것으로 봅니다. 전술핵. 전략핵은 아닐 거예요. 전략핵은 너무도 위력적이라서 그거는 그야말로 상상하기가 힘들고 전술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자, 이란과의 협상 결과를 이제 곧 알게 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실제 2,000명 수준의 공수부대가 며칠 안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그 이란전을 위해서 투입된 지상군 그 병력이 5만 명을 넘었다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도요, 계속해서 미군이 추가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미군들이 여기저기서 차출당하고 있다 그러죠. 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은 국제해역이다. 이란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만일에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정의의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분노, 트럼프의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 이란은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최후 통첩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현실쯤에서는 강대강입니다. 강대강. 이란 의회 의장이 갈리바프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이제 카운터파트가 벤스 부통령 아닙니까? 사실상 2인자끼리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지금 결사 항전으로 나오고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간 가장 큰 배경에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초강수를 이제 구사하고 있지만 이란은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금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바로 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군 출신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슬람 혁명 수비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정 체제라기보다는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로 대표되는 그 군부 정권이다. 이렇게 군사 정권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란 측은 미국이 선결 조건을 수용해라. 그래야 회담에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허장성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엄청난 빠따지를 한번 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협상 전에 레바논 안에 휴전, 동결 자산 해제 등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레바논 안에 그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거기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정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란에서 계속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군사 집단인데 무장 정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정당입니다. 일종의 정당. 거기 정치 세력이에요. 그 레바논 안에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안에 그 의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화되어 있죠. 이제 이들이 이란을 등에 업고 거기서 약 적게는 4만 명, 4만 5천 명, 많게는 한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건 몰라도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급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휴전협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도 그 양자 간에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 그 뉴스를 다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때린다니까요. 그 헤즈볼라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국가 전략 자체가 한 개 맞으면 두 개 때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복을 하고 여기 또다시 보복하고 보복의 보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동안 서로 간에 전쟁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는데 도저히 협상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측으로서도 헤즈볼라 것만큼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헤즈볼라가 이란이 너희들 전쟁 그만해 해도 아마 그만두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한번 끝을 봐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이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자, 어쨌거나 갈리바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죽겠다라는 이야기죠. 동결 자산 해제해달라. 돈이 말랐다. 돈줄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지금 이제 무기도 바닥이 났고 돈도 없고 산유국이지만 자기들도 기름을 제대로 팔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곡소리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점을 잘 쥐고 있습니다. 이란의 약점은 이런 현실적인 약점이고요. 트럼프의 약점은 유일한 것은 미국 안의 여론입니다. 미국 안의 여론이 계속해서 주요한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갈구고 나쁜 뉴스를 계속 내보내잖아요. 거기서 지지율 방어가 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 지지율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는 40%대 복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말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다져놓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 시점에서는 이란 전쟁이 이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현재 이슬라마바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다 그러고요. 파키스탄 당국은 대표단이 숙소로 쓰는 호텔에서 일반 투숙객을 모두 퇴실시키고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벤스와 갈리바프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데 이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벤스는 중요한 결정 의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를 할 것이고 갈리바프 또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제 그 지도부들과 뭔가 소통을 하겠죠. 자,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충분히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이 폭발하기 전까지 전략적 인내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인내력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 이대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의 한 방,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전술핵이 맞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